얼마나 잘생겼어요. 착하고 얼마나 착한지. 어릴 때부터 인물 좋고 착했던 아들은 늘 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난 1월 돌연 세상을 떠난 뒤 엄마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아이고 참. 민우 씨는 누나 알게도 살가운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동생의 죽음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데요. 아유, 네 동생이 갔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네 동생이 갔다 소리를 지르는데 주저앉아서 많이 울었어요. 네. 거의 안 듣던데. 안 믿기셨어요? 연예인 누가 자살하면은 TV 보면은 만 닫고 죽는데 더 열심히 살면 되지. 계속 지가 맨날 저한테 잘하는 소리가 그 소리였거든. 지가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평소 삶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강했던 동생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동생 민우 씨가 남기고 간 휴대전화 속에서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 다이어리를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침대 밑에다 숨겨놨더라고. 그 동생이 그거를 찾았대요. 그 죽는 그날. 사망하기 전날 밤 아내의 다이어리를 발견하고 놀란 동생이 아내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 받지. 그 남자랑 등구지 말고 전화 받지. 참고로 이랑 통화했단. 이랑 통화했단. 항상 핑계를 댔거든요. 경주에 그 집 치는 친구를. 문자 내용을 보면 친구 집에 놀러 간 줄만 알았던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민우 씨가 몹시 화가 난 것 같은데요. 다이어리엔 다른 남자와의 만남이 의심되는 정황이 보였다는 겁니다. 아내가 외도를 했다라는 거네요. 아니 그러면 지금은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남자 만나고 있는 거잖아. 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굳이 내가 얘한테 사실대로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는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응. 내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 했다. 왜 굳이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거지? 굳이 사실대로 말할 필요도 없었고 내 사생활 니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이게 이게 이상한 거야? 그게 내가 이상한 거야? 너가 이상한 거야? 네가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네 나한테 뭐라 할 자격 없잖아.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네요.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아내 김 씨는 그날 다른 남자와 있었고 그렇죠. 그것을 당당하게 인정하는 모습인데요. 아이고 그렇지. 아내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민우 씨는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아들의 죽음이 며느리의 외도 때문이라고 생각한 가족들이 며느리 김 씨를 찾아갔는데요. 딱 들어가도 되나? 한 번 만나야 되잖아. 집에서는 안 되고 나랑 동생이랑 각 남의 집에 왜 남의 집인데? 내 동생 집인데. 그렇죠, 그렇죠. 김 씨는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 죽어 있을 때, 그 같이 있었잖아. 그거는 내 사생활이고 난 기억도 안 나고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나. 그게 뭐가 중요하니까. 그 동생이 지금 그 남자랑 같이 있는 거 안다고 문자가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죽고 싶어서 행동이 들어와서 그랬지. 너 같이 있으면서 왜 외도했는데? 이랑 나랑은 부부 관계 아니었다고요. 예. 사실혼적 관계가 됐잖아. 같이 있었잖아. 같이 살았잖아. 무슨 다 있잖아. 어. 무슨 거? 우리 한 번도 같은 방 쓴 적 없고. 같은 집에 살았잖아. 자연스럽게 이중 생활했잖아. 내 아들 죽였잖아, 네가. 네가 죽였잖아.
너도 뒤져야지 맞지? 그랬는데 내 새끼 살려내 너는. 진짜요. 너는 내 새끼 살려내. 할머니 돈에 늙읍시다 곱게. 곱게 너나 곱게 늙어라. 당연히 팔자가 세서 어쩌면 여기가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엄마한테 저렇게. 법적 부부도 아니고 사실혼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떠시네. 너무 지금.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 사실 두 사람은 쭉 함께 살아온 부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2010년 결혼해 아들을 낳았지만 4년 뒤 이혼을 했고 그 뒤론 따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왕래를 시작하면서 살림을 합치기로 했다는데요. 재결합한 건 지난해 11월. 하지만 혼인신고를 다시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한번 헤어졌던 부부라 다시 혼인신고하기는 좀 조심스러웠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사람은 굳이 왜 재결합을 했던 것일까? 민우 씨와 중마고우라는 동네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죠. 뭐 의리도 있고 그리고 좀 신뢰 같은 게 되게 높은 친구였거든요. 직장에서라든지 아니면 친구 간에도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당당자가 됐어요. 유일하게 친구 중에 이혼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하면 있는 친구 유일하게 있으니까 자기가 표현은 안 했는데 그게 내심 마음에 항상 걸렸었어요. 이혼 이후엔 말도 없어지고 괴로움에 방황을 했다는 민우 씨. 지켜보는 친구들도 많이 안타까웠다는데요. 그런데 작년 6월 민우 씨가 아이 엄마랑 재결합을 하기로 했다고 모두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민우 씨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재결합을 했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민우 씨는 재결합 당시 부푼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들었던 휴대폰 녹음 파일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녹음 파일이 또 있었나 봐. 나도 그러면 이제는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니한테 소송을 한번 걸어는 볼게. 이사람 무슨 소송 걸 건데? 어쨌든 함께 산 건 사실이잖아. 근데 우리 그랬잖아. 네 말처럼 그러니까 딱 그거라고. 네 말처럼. 그래도 함께 하기로는 했잖아. 야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니랑 나랑 부부한 나. 적어도 내가 손해배상은 신고하고 싶어. 무슨 손해배상했는데 내가 니한테 무슨 생활비를 받았었나? 야, 내 지금 새로 산 구찌가 그 백화점 가봐라 262만 원이거든. 그것도 지금 만나는 남자가 사줘. 그 방 안 찾아봤나? 방이 찾아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카드도 있는데 친구들 만날 때 가방 메고 가라고. 돈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 없는 사람 아니고 그 사람은 나 도와주는다. 내가 알지? 단단하게 생겨가지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아내와의 통화 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민우 씨. 저 마음이 오죽할까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아내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아이고, 정말. 배신감 이건 뭐 말도 못하죠. 이런 것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심정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남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칼로 사람을 찔러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서 죽여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남성은 자기 전체하고 같이 합칠 때 약간의 그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희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민우 씨가 죽던 날 아내 김 씨와 함께 있었던 남성을 만나러 가봐야겠습니다. 예. 사실 저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그날 혹시 13일, 14일 요때
네. 1박 2일로 혹시 같이 계셨던 건가요? 네, 맞아요. 2박 3일로 있었어요. 예, 그러면 토, 일, 월, 맞네. 2박 3일. 댁에 계셨나요? 아니면? 네, 저희 집에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김 씨와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남성에겐 자신의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했을까요? 그러게요. 아들이 있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그건 알고 있었죠. 그거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저씨한테 애를 줬습니다. 줬다고요? 네, 아저씨가 키우는 걸로. 그래서 줬다. 갑자기 전날 그날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날 계속 화장실에 가서 전화통화를 꼭 하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에 상기돼서 나오고 그래서 내가 뺐어요. 싸우셨다고. 왜냐면 아저씨가 연락이 자꾸 온다. 자꾸 재결합하자고 연락이 온다. 예? 자기는 재결을 안 한다고 보면 흥분을 했는데 근데 애를 믿기로 자꾸 재결을 요구를 한다. 그래서 힘들다. 저는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꿔달라고 내가 혼을 내겠다고 저보고 나서 필요 없다. 저 입장에서는 화나죠. 나는 정상적으로 만나는데 왜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방해하는지. 자신과 교제를 하던 시기에 전 남편과는 재결합을 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술 많이 먹었죠. 거기다가 그 아저씨가 자살했다는데 왜냐면 저는 잘못은 하나도 없지만 왠지 모르게 그 죽은 아저씨한테 되게 미안해요. 그런데 김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남성은 또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살려고 이제 동거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 여자 앞으로 이제 집을 아파트 명의를 주고 이제 동거를 시작했어요. 도저히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제 아들하고 보따리 싸서 나갔습니다 그냥.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그를 직접 만나러 가봤습니다. 이분 역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김 씨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각자 가진 이혼의 상처와 아들 한 명씩을 키우고 있다는 공통점에 가까워질 수 있었고 결국엔 살림을 합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동거는 3개월 만에 끝이 났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싸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 욕설과 폭언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읽어드릴까요? 네네네. 널 한 방에 죽이기 위해 인터넷에 급소를 공부하고 있다. 내가 너와 너의 아이를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너와 아이를 죽이기 위해 작은 방문을 차단하고 불을 지를 것이다. 엉망진창인 아빠인 자기도 지 새끼 케어 못해서 제대로 똑바로 된 거 하나 없는 구제불능인 전교평균 미달의 IQ 떨어지는 지 새끼 나한테 떠넘기고 그래놓고 내가 다 잘해주길 기대하는 이기적인 개쓰레기. 싸우는 과정에서 김 씨가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견디다 못해 3개월 만에 아이랑 같이 집을 나왔다는데요. 그런데 같이 살았던 집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총 3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돈을 서로 반반씩 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고 계약할 때 집 명의는 그 여자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집 명의가 문제가 된 거죠? 예. 제 돈이 명확하니까 저는 그 내가 들어갔는 1억 5천만 원만 나는 받고 나오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고 그게 자기는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법원에서 법원에서 맡긴 거죠. 아, 이거를 인정을 안 했어요? 자기 집이라고 우겼죠. 아니. 야. 자기 집이라고? 예. 마지막에는 자기 집인데 내가 왜 돈 줘야 되는데라고 우겼죠. 버텼죠. 그래서 제가 소송을 걸었죠. 돈은 소송을 하고서야 간신히 돌려받은 상황.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고 합니다. 반지 뺀 자국이 보이네요. 솔직히 뭐 이런 다시 이걸 꺼내놓고 기억한다 하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인데 또 다시 꺼내니까 좀 몸이 막 떨리네요 지금. 그런 것도 있지. 아이고, 이게 참. 그런데 돈 문제는 민우 씨 어머니하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예? 민우 씨가 이혼 후 어머니와 살았던 이 집 전세 보증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이 집의 집주인에게 며느리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야. 이번에요. 윤 씨가 1월 13일 있고 그래서 그 부친이 직계비서로 단독 상속일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기간이 끝나면은 자기 앞으로
보조금 반환해야지. 고등금 발급비로 반환 안 하고 할머니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법적으로.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아들 민우 씨 명의로 돼 있으니 전세 보증금을 상속자인 손자에게 달라고 했다는데요. 아니 저기는 어머님이 현재 살고 계신 곳이잖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까지 보내왔다고 합니다. 치밀하네. 아들 민우 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이 집. 전세 보증금은 어머니와 아들이 반반 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계약은 아들 단독 명의로 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앞으로 우리 아들이 해놓은 줄 알았어. 그랬더만 저렇게 지 앞으로 해놨어. 아이 뭐 아들인데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그냥 그런 거는 막 그래 크게 신경 안 썼어.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가 전세금을 가져가 길거리로 나앉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은데요. 어머님은 이것이 사망한 아들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내 돈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내 집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면 어머님이 전부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돈이 1,000만 원이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이걸 아들한테 전국적으로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편의상 명의만 아들한테 해준 것이지 나중에 이 계약 관계가 종료하면 아들이 나한테 사망한 아들이 나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답답한 건 또 있습니다. 아들이 재결합을 한다며 다른 동네에 또 다른 집을 얻었었는데요. 전세금으로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갔다고 합니다. 3천만 원이요? 이렇게 해서. 대출을. 네. 아들 민우 씨의 부탁으로 3천만 원 대출을 받아주셨다고 하는데요. 확인 결과 대출을 받아 아들 통장으로 보낸 내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다는 차용증은 쓰지 않았는데요. 요거는 아드님이 갚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좀 갚으라 했지. 네 벌어서 갚으라. 내가 그랬죠. 지도로 갚으라고 지가 또 그랬고 그렇게 지가 갚는다고 그렇게 해달라 했고 전부 다 약속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뭐 서로 계약서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또 내가 너무 믿는 자식이고. 생선 장사에서부터 건물 청소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지만 이젠 몸이 불편해 일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어 앞이 막막하기만 한데요. 제작진이 며느리 김 씨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거기는 어머니 지금 살고 계신데 굳이 찾아가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그것도 애기 아빠가 네. 계약을 했고 애기 아빠가 보증금을 내줬으니까 아들한테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단계에서 하러 가신 게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뭐가 이상한 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들이 유일한 상속자고 네. 맞잖아요. 39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아들. 그 죽음 뒤의 사연을 알고 어머니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왔다. 아이고 불쌍해 내 새끼 불쌍해. 아이고 놈아 조금만 참지. 조금만 참지 놈아.